안녕하세요. 시험 잘 보셨어요? 저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4학년 2학기 마지막 시험이 끝났네요. 학부 마지막 시험이. 동정하지 마세요. 이번 학기 때 제가 24만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아니라 제가 몇 번 졸조할 뻔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같이 병행한 이유가 정말 저희 사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제는 결코 익숙한 주는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자주 만나면 안 되는 주제니까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제는 바로 쥐, 그리고 지뢰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 엉뚱해 보이는 조합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시작은 2016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빛부대라는 파병부대 일원으로서 남선에 갔습니다. 당시 남선에 내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곳에서 지뢰 망가진 사회를 봤습니다. 지뢰로 인해서 남수단의 사람들은 다리를 잃었고 도로는 망가졌고 농지는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말뿐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뢰가 저희 사회를 위협하는지 사례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겪은 망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 부대장님께서 망고를 하나 놔주시더라고요. 저희 부대원이 한 200명 됐으니까 망고를 한 200개 사오고 계시죠. 그렇게 망고를 받고 나서 다음날 시장에 가보니까 망고 가격이 50배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뢰로 인해서 도시 간의 이동이 막혀버리니 물류 이동이 안 되고, 따라서 저희가 망고를 다 사버리니까 그 도시에 남아있는 망고가 없어서 가격이 이렇게 청천무지 올라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뢰의 진정한 위험성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거가 있지 않습니다. 지뢰의 진정한 위험성은 지뢰가 매장된 지대에 접근을 불가능하고 활용을 불가능해 해서 지대 자체를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뢰가 A, B 지역 사이에 있으면은 그 단순히 지뢰가 매장된 지역뿐만 아니라 A, B를 가로막는 벽처럼 활동하길래 그 주변 지역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죠. 이게 바로 지뢰의 진정한 무서움입니다. 이러한 지뢰는 단순히 아프리카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희 한반도 역시 DMZ, 그리고 후방지역, 심지어 부산에까지 지뢰 매설 지대들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전쟁 때 잔재들로서 매장된 지뢰들은 한반도 전역에 퍼져 있으며 총 매장량은 200만 개가 넘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지뢰가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폭우, 장마로 인해서 지뢰들이 유실되면서 지뢰 매장 지대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가 지뢰로 인해서 받는 생명의 위협, 토지의 낭비 역시 점점 커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걸 단순히 해결해버리지 못할까요? 현재 국군의 지뢰 탐지 방법은 5가지 문제점을 지닙니다. 첫 번째는 미확인 지뢰 지대가 많고, 두 번째는 탐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세 번째로는 목함 지뢰, 플라스틱 지뢰 등 금속 탐지기로는 탐지가 안 되는 지뢰들이 많고, 그나마 있는 장비도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지뢰 장비들 수요마저 부족합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지뢰 탐지 작전은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거는 DMZ 작전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제 지뢰 작전인데, 전쟁 때 매설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17K라는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속 탐지기의 문제점은 땅에서 어떤 금속을 찾아내면은 이게 지뢰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직접 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파내기 전까지는 이게 철조망인지 아니면 진짜 지뢰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 안에는 철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철조망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불발판이나 지뢰가 있을 수 있어서 최종 확인은 간부인 제가 탐지기와 공학기를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뢰뿐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날아온 포탄이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사용했던 철조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색로 확장 작업은 하루 10m도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방부는 지뢰를 모두 제거하는데 400년이 걸릴 예상했습니다. 최근에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이건 200년으로 줄었습니다. 네, 알아요. 둘 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과연 우리가 200년 동안 질의 위협에 계속해서 시달려야만 될까?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알아보던 중 정말 우연히 아포포라는 단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쥐를 이용해서 쥐를 제거하는 단체를 알게 됐습니다. 아포포라는 단체는 아프리카에 있는 주머니쥐, 일반 쥐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궁창쥐 같은 건 안 돼요. 이 아프리카에 있는 주머니쥐라는 특별한 쥐를 훈련해서 쥐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국제 NGO 단체로서 현존하는 지뢰 탐지 작업 중에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저렴한 지뢰 탐지 방법입니다. 기존의 지뢰 탐지 방법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파서 지뢰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죠. 하지만 지뢰 탐지 쥐를 활용하면은 쥐의 후각을 이용해서 매장되어 있는 지뢰 내부에 화약 냄새를 맡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잡철들을 무시하고 지뢰만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뢰 탐지 기를 활용해서는 20일이 걸리는 거를 지뢰 탐지 쥐는 20분 만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작업 효율이 확연하게 늘어납니다. 이러한 효율을 인정받아서 현재 지뢰 탐지 쥐는 9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모잠비크에서는 20만 개의 지뢰를 제거했고 캄보디아에서는 4.5만 개의 지뢰를 제거했죠. 더욱 놀라운 점은 이렇게 광범위한 활동을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하고 있으면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전하고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는 아포포를 지뢰 탐지 쥐를 국내로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군과 대비했을 때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속도 측면에서 보시겠습니다. 국군은 하루 평균적으로 161평방미터를 제거합니다. 지뢰 탐지 쥐는 하루 평균적으로 2819평방미터를 제거합니다. 즉 17배가량 더 빠른 겁니다. 더 심각한 거는 이게 DMZ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일반 지뢰 탐지 작업은 이렇게 중장비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훨씬 더 빨라지죠. 하지만 DMZ 내부에는 유해, 문화재, 환경 등등 보호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중장비 사용이 제한되므로 지뢰 탐지 작업이 훨씬 더 느려집니다. 따라서 현재 DMZ 내부에서는 하루에 국군은 고작 10평방미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뢰 탐지 쥐 활용에 대비해서 최대 20배, 최소 20배, 최대 280배까지 느려지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지뢰 탐지 쥐를 활용한다면 기존 국군이 200년 걸리는 것을 저희는 10년 만에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용 측면입니다. 국군은 현재 1평방미터당 4,562원이라는 금액을 사용하면서 지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뢰 탐지 쥐를 활용하면 930원만으로 1평방미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측면에서 5배 이상 절감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안전성 측면입니다. 현재 발목 지뢰, 즉 플라스틱 지뢰, 그리고 목함 지뢰 같은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지뢰들이 많이 있고, 또한 금속으로 된 지뢰라고 하더라도 한국전쟁 때 묻혀서 매설되는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뢰가 매우 깊게 묻혀 있습니다. 그 위로 토양들이 촉촉히 쌓였어요. 그래서 탐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쥐를 사용한다면은 화약이 기화해서 지면으로 나오는 냄새를 측정하는 거기에 지뢰가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니면 지뢰가 얼마나 깊이 묻혀 있는지와 상관없이 항상 지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한국 특성에 맞는 이유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는 미확인 지뢰지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확인 지뢰지대 대비 미확인 지뢰지대는 5배 이상 많은데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지뢰 탐지 자원들이 분산됩니다. 만약에 쥐를 사용한다면 저희는 미확인 지뢰지대, 확인 지뢰지대를 재빨리 판별할 수 있고, 따라서 지뢰 탐지가 정말로 필요한 지대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자원들을 집중시킬 수 있고, 따라서 자연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유는 한국 지뢰 탐지의 환경 파괴 때문입니다. 이거는 실제 지뢰 탐지 작전 지형인데요. 보시다시피 중장비를 이용해서 주변 초목들을 전부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이거는 지속 불가능한 방법이다,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많은 불평들이 나왔습니다. 만약 쥐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환경 파괴를 하지 않고 초목을 제거하지 않은 채 충분히 지속 가능한 지뢰 탐지 작전이 가능하므로 훨씬 더 안정성 있고 훨씬 더 미래지향적입니다. 이러한 5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지뢰 탐지 쥐를 국내로 계속해서 수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도 어떻게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책임 정보 부서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쪽 관련 업계에 일하는 분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딱히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외국 단체랑 연락도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2달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저는 일반 상태가 됐습니다.
하던 애들도 하나둘씩 점점 포기해 나가기 시작하고 저도 포기해 나가려는 찰나 넥스원이라는 방송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현재 지뢰탐지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했고 따라서 저는 정말 운이 좋게 넥스원 이사진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고 또한 정말 운이 좋게 내년 4월 5억 원가량 되는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이후부터 국방부랑 협업을 하고 현재 한양대랑 MOU 체결을 추진 중에 있고 해외 단체로부터 사업권을 따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4월부터 1차 타깃으로 삼은 곳은 바로 DMZ 한가운데 위치한 궁예도성터라는 곳입니다. 옛날 궁예가 살았던 그 미륵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살았던 이 궁예도성터는 딱 DMZ 한가운데 위치했습니다. 여기가 지뢰탐지 사용하기에 적절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재 탐지라는 지뢰탐지 성격 때문입니다. 문화재를 탐지하다 보니 말씀드린 중장비들을 쓰지 못하고 따라서 지뢰탐지 속도가 느려집니다. 쥐를 사용한다면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지뢰만 탐지할 수 있기에 지뢰탐지 작전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가 위치한 철원이라는 지역의 토양 성분입니다. 철원 지역은 토양에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돌에다가 금속 탐지기를 내도 금속이라고 인지를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쥐를 찾는데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안정성 역시 떨어집니다. 만약 쥐를 사용한다면 토양의 성분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탐지 능력을 가지므로 훨씬 더 안정하고 빠르게 쥐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궁예도성터 이후에도 저희는 남북 도로 연결, 유해자 발굴, 또 문화재 발굴, 개성공단 확대, DMZ 내 세계평화공원 추진 등등 다양한 사업에 나서서 지뢰 탐지 그리고 제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뢰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뢰 탐지 기술에 대한 능력, 수준 역시 매우 떨어진 상태입니다. 과거 지뢰 피해국이었던 독일, 베트남은 민간 업체와 협력하여서 재빨리 지뢰 탐지 기술을 높이고 지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반면 한국은 지뢰 탐지 기술을 국군이 독점하다 보니 기술이 낙후됐고 여전히 저희는 지뢰의 위협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시대에서 시작된 전쟁, 어쩌면 저희와는 무관해 보이는 전쟁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는 풀지 못한 문제 때문에 저희 세대는 생명으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국토의 이용의 제한이라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희 후손, 저희 자녀에게 이 문제는 넘어갈 것입니다. 평화 통일, 안전한 내일을 위해 나아가는 길은 어쩌면은 북핵, 그런 큰 문제가 아닌 저희가 당장 해결 가능한 작은 문제부터 나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뢰라는 아주 작은 발걸음을 나아가는 데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아포포 코리아는 따라서 이러한 아주 작은 발걸음, 안전한 내일을 위한 아주 작은 발걸음을 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위기 상황입니다. 지뢰가 언제 제거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2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위기 상황이 그렇듯 언제나 영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영웅은 가장 엉뚱하고 가장 예상치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치 이 쥐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